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7일 최병훈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에서요, 김건희 여사와 그 재미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일부라고 그러면서 공개를 했는데, 공개한 의도야 뭐 뻔하죠. 그 디올백 뭐 이 부분과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이 최재형 목사 간의 수많은 카카오톡 대화로 사실은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엄청난 의혹이 있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 공개한 내용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한 20개월 정도에 이르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니까 그 안에 보면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만남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2022년 1월부터 카톡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 실제 만남은 한 4개월쯤 뒤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그 다음에 그날 저녁 신라 호텔에서 있었던 국빈 만찬, 여기에 초청을 받았더군요. 근데 이 초청받은 거를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 최재형 목사를 한 2주 전에 요청을 받고 초청을 한 거죠. 그 뭐 접근 방법은 김건희 여사의 그 선친, 뭐 이제 양평이 고향이다 뭐 이러면서 선친 얘기로 접근을 했다. 뭐 이건 다 알려진 얘기고.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 한 9일 뒤에 5월 19일에 이 최재형 목사가 자기의 미국 계정 그리고 그 한국 계정 카카오톡 이거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이렇게 3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명이죠. 그 카톡방을 이제 만든 거죠. 근데 여기에 수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022년 6월 20일 뭐 이때쯤에는 또 샤넬백을 장만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만남을 요청해서 만났고요. 그래서 2시간 30분 동안 뭐 유시민 이때는 이제 샤넬백이 아니고 뭐 화장품 뭐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시민, 탁현민 뭐 이런 거 남북 통일, 북한 인권, 그래서 한 10여 가지 주제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다. 근데 뭐 다 그냥 전문가적인 대화는 아니고요. 그냥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대화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명품백 수수는 이제 9월 13일, 이때는 실제 이제 또 접견이 이루어지고 30분간 이제 두 사람의 고향이라는 뭐 양평, 뭐 김건희 여사 선친에 대한 회상, 이때도 뭐 그런 얘기들 하고 그랬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이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김건희 여사한테 뭘 해달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얘기를 하는데 왜 답변이 없어서 서글퍼요,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답변은 대부분 그냥 형식적인 답변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면 결국 최재형이라는 사람의 뭐 스토킹 수준의 카톡 대화방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대화고요. 그 중에 뭐 어마어마한 얘기가 별로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그 양평 고속도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갑자기 김건희 여사가 제가 썸네일에 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그 해명을 쏟아냅니다. 그거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땅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거 외에는 뭐 김건희 여사는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최재형 목사한테 답변을 한 거는 없더라. 그렇게 보면 뭐 최재형 목사의 거의 스토킹적 카톡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거기에서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그게 2022년 6월 20일 이 대화인데, 여기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독대, 이게 나옵니다. 저는 어찌 보면 이 20개월에 이르는 김건희, 최재형 카톡 대화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 검찰총장이던 남편이 사표 낸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했는데 윤 총장님은 그 자리 좀 지켜주세요, 저 대신 국민들에게 욕 좀 먹어주세요라고 직접 당부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때가 아마도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한 달여 만에 이제 조국 수사에 착수를 하죠. 그 조국이 그때 법무장관이니까 조국 수사에 착수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할까 뭐 이런저런 건데, 그 후에 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났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불렀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뭐 검찰총장의 중립성이니 뭐 이런 거 그거는 또 별개의 영역에서 이제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만 여기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려고 했는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렸다. 이거는 결국 조국 사태라는 것이 사실은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의 여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를 못하게 온갖 압박을 가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버텨냈다 하는 그거와는 초기 과정은 조금 맥락이 다른 겁니다. 그거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이 만남, 이게 그 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그 예고했던 대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기자로서는 특히 이제 그 과거를 좀 이렇게 추적해야 되는 기자들로서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팩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최재형 카톡 대화에서 이 팩트를 추출해내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제가 이게 맞다. 여기서 얘기하는 김건희 여사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이런 주장이 다른 곳에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선 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뭐 부부관계니까 이런 부분을 아마 남편이 어떤 생각으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지 뭐 이런 부분은 잘 알 겁니다. 사표 낸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독대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그 자리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추미애 그 뭐 의원, 지금은 의원이지만 뭐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뭘 어땠다 뭐 이런 내용들이 결국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그 이중적인 모습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국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에 조국한테 마음에 빚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달 전에는 바로 이렇게 조국을 수사 못하게 하면 난 사표를 내겠다 그러니까 수사를 사실상 용인하는 이런 일도 있었다. 이게 언제냐면 2019년 9월 6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밤늦게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를 결정을 했죠. 이때로 보입니다. 그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는 뭐 퇴진 압박을 받은 게 아니고 오히려 여권 핵심으로부터 그 자리를 있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살 때 그때 같이 아크로비스타에 살았던 함성득 지금 경기대 정치대학원장 여기는 9월 6일이라고 날짜까지 딱 찍어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문재인 대통령 주변으로부터 들었다. 그래서 본인이 책에다 쓴 적이 있죠. 이것도 맞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취재 내용이 다 맞는다 이럴 수는 없지만 적어도 2019년 9월 6일 문재인 윤석열 독대는 맞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책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만료했다는 거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명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조국 수석이 위선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정경심 교수는 기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을 지켰다.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이거를 이제 함성득 교수는 조국 수사를 승인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에는 이 증거만 있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도 자기가 물어봤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국을 임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윤건영 의원, 노영민 비서실장 등은 임명을 하자 그러고 김조원 당시 민정수석은 아니다. 사퇴를 해야 됩니다. 라고 건의를 했는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사퇴 쪽에 기울었는데 이런 기류를
느끼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9월 8일, 그러니까 독대한 이틀 뒤죠. 김조원 수석한테 조국을 임명하면 저희 조국 수사에 대한 불신임이니까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김조원 수석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전달됐는데, 사표를 내지 말고 조국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됐다. 이게 이제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그 여권의 핵심으로부터라는 건, 그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 전달한 사람은 김조원 민정수석.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거 보면, 자, 2019년 9월 6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독대. 이게 결국 그 이후에 조국 수사를 계속 하느냐 마느냐,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한 분수령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른바 조국 사태, 그거의 출발점이 됐던 것이다 라는 점에서 본다면, 역사적으로 2019년 9월 6일 두 사람 간의 독대가 정말 중요한 그 어떤 분기점이 됐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의외로 이게 김건희, 최재형 카톡에서 드러났다. 그래서 제가 의외의 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김건희, 최재형 카톡에서 드러났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 문재인, 윤석열 이 두 사람 간의 그 2019년 9월 6일 독대, 과연 그 진상이 무엇인지, 뭐 이런 부분은 좀 추가로 취재가 되는 대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